저 여자 정말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까? 새벽 5시 나는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에는 윤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오늘부터 나는 그냥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은 밀대를 들고 사무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여직원 화장실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아직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벌써 직원들이 출근한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휴지통 옆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민정 씨 말이야. 예쁘긴 한데 좀 아쉽지 않아? 뭐가? 돈 없는 집 딸이래. 부장님이랑 사귄다고는 하는데 회장님이 허락하실까? 내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던 손길이 떨렸어요. 저 애들이 지금 내 며느리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부장님이 좋아하시잖아. 인품이 괜찮다고 하던데. 인품이 밥 먹여주나? 우리 같은 대기업 며느리가 되려면 집안부터 봐야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민석이를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의 발소리가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거울 너머로 살짝 올려다보니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보였어요. 바로 강민정이었습니다. 앞서 뒷담화를 나누던 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민정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민정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석에서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민정 씨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일이 좋아서요. 그리고 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통해 본 그 아이의 표정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내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저 아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였어요. 일에 대한 보람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민정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발소리가 달랐어요.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어머, 다들 여기 계셨네요. 새로 들어온 목소리가 밝았지만 왠지 어조의 가시가 돋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슬쩍 들어보았어요. 키가 크고 화장이 진한 여자였습니다. 옷차림도 좀 더 화려했고요. 이름표를 보니 오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 씨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요. 민정 씨는 어떠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경쟁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뒷담화를 나누던 직원들도 말이 없어졌고요. 그런데 민정 씨, 오지우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더니 말했습니다. 부장님, 어머님 만나뵐 계획은 있으세요? 순간 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민정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들은 말로는 회장님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다던데. 오지우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저 아이가 지금 나를 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그런 분은. 오지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민정을 빤히 바라봤어요. 준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 집안, 학벌. 그런 걸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민정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준비할 건 진심뿐이에요. 그 순간 화장실 안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연기일까요? 오지우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진심. 그게 전부일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정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청소 좀 해야 하는데요.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청소반장 최말자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아, 네. 저희가 나갈게요. 민정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얼른 휴지통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민정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가까이서 본 그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뭔가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잔 모습이었어요. 진짜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세요. 민정이 나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적인 예의인지 진심 어린 배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나간 후 최말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그런데 말자 씨, 저 오지우라는 애는 어떤 아이야? 아, 그 아가씨요? 마케팅 대리인데 야심이 많아요. 부장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의 그 날카로운 공격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민정이라는 아이는 성실하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회장님 같은 분이 좋아하실지는. 말자의 말이 화장실에서 들은 뒷담화와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아까 잠깐 본 민정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던 그 말, 준비할 건 진심뿐이라던 그 목소리.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겠어.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단 몇 분의 관찰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상황에서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서둘러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였어요. 네, 부장님. 어제 말한 그 프로젝트 건 괜찮겠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도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애정이 섞여 있었고 민정의 대답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저 둘의 관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오지우라는 아이는 정말 단순한 동료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 문제는 그 진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일지 아니면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이 서류가 왜 여기에? 오전 10시 나는 복도 끝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구겨져서 들어 있었어요. 보통 직원들이 그냥 버리는 폐지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꺼내서 맞춰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제란에 선명하게 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곳곳에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필체를 자세히 보니 여자 글씨였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본 오지우의 이름표와 비슷한 글씨체였습니다. 왜 오지우가 민석이 서류를 수정한 거지? 뭔가 이상했어요. 마케팅 대리가 기획본부 부장의 서류를 고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둘 사이에 뭔가 다른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서류 내용을 보니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도 관련이 있어 보였고요. 뭔가 복잡한 구도가 얽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서류 조각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직원들이 모여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 보셨어요? 오늘 표정이 좀 어둡던데. 아,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한 것 같더라. 불 켜진 거 봤거든요. 프로젝트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직원들의 목소리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글쎄요. 근데 요즘 부장님이랑 자주 늦게까지 있던데. 에이, 설마.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내 연애는 소문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민석이가 회사에서 그런 소문에 휘말리다니. 더군다나 부모인 내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민정 씨 집안이 어떤지예요. 들은 말로는 평범한 중산층이래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 그럼 회장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대기업은 쉿,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 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나는 얼른 걸레질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운동화 소리였어요. 민정이 지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민정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민정이 지나간 후 직원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결혼 노린 거 아니야? 솔직히 부장님 조건이 좋잖아.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 민석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접근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민정 씨 성격 봐서는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은 겉모습이잖아. 속마음은 누가 알아. 근데 확실한 건 부장님, 어머니가 절대 허락 안 하실걸.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저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깐, 다음에 들린 말에 다시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말야, 어제 민정 씨가 뭔가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걸 봤는데, 정말? 무슨 서류? 모르겠어. 근데 급하게 없애는 것 같더라. 내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혹시 아까 내가 발견한 그 찢어진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직원들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요즘 투자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바빠지고 있잖아.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맞아. 근데 그 프로젝트에 민정 씨도 참여하고 있고 지우 씨도 마케팅 쪽으로 관련돼 있다던데 오지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네, 지우예요. 네, 그 일 말씀이시죠? 오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나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민정 씨가.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목소리가 작아서 전부 듣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민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이상했어요. 오지우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민정에 대해 뭘 확인했다는 건지. 나는 메모장을 꺼내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민석이 서류가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오지우 필체로 수정된 흔적. 2. 민정이 어젯밤 서류를 파쇄기에 넣음. 3. 오지우가 누군가와 민정에 대해 전화통화. 4.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정이 결혼을 노린다는 소문.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남자 구두 소리였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민정아, 어디가? 아, 부장님. 자료실에 가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이 마주친 모양이에요. 혼자 가기엔 자료가 많을 텐데 내가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 요즘 야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이는데. 민석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민정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요. 민정의 대답이 조금 쌀쌀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 요즘 표정이 좀.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신경이 쓰일 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하게 끝났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자료실 쪽으로 걸어갔고 민석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지우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 지우 씨. 안녕. 혹시 민정 씨랑 이야기하셨어요? 응, 잠깐. 요즘 민정 씨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귀가 쫑긋했습니다. 오지우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은 너무 믿는 편이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우 씨, 그런 말은. 아,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요. 부장님이 상처받을까봐. 오지우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민정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네, 그러시죠. 근데 혹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 어젯밤에 민정 씨가 뭔가 서류를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지우가 민정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건 정리 차원이었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오지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음흉한 게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 갈 길을 간 후 나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점점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지우는 왜 그렇게 민정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민석이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자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정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자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온 소리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민정의 작은 독백이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 아이 왜 혼자서 그렇게 천천히 먹고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구석 테이블을 닦는 일이 오늘의 임무였어요. 사실 그보다는 민정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직원들로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한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천천히 식사하고 있는 민정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벌써 식사를 마치고 나가거나 수다를 떨고 있는데 민정만 혼자서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그때 오지우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석이 옆자리에 딱 앉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다들 열심히 준비해줘서. 민정 씨 발표도 좋았죠?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오지우의 눈빛이 뭔가 계산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오지우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로요. 민정 씨, 결혼하면 집은 당연히 장모님이 해주실 거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민석이가 당황해했어요. 지우야, 그런 이야기를.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오지우가 일부러 순진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민정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정이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쟁반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지우와 민석이가 있는 테이블 근처로요. 안녕하세요. 민정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작았어요. 민정아. 와서 같이 앉아. 민석이가 반갑게 말했지만 민정은 주춤했습니다. 아니요. 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도 잠깐만 앉아봐. 지우도 있으니까 셋이서 이야기하자. 민석이의 제안에 민정이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처 테이블을 닦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민정 씨,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들으셨죠? 오지우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직설적이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면 집 문제 말이에요. 민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없으면 둘이서 시작하면 되죠. 그 말에 식당 안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직원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대답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체면을 지키려는 허세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정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오지우가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민석이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부장님. 그냥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오지우가 애매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도면 솔직한 편 아냐? 그래도 현실은 다르잖아. 돈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 맞아. 특히 저런 집안끼리 결혼하면. 직원들의 뒷말이 들렸어요. 민정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 또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어머님은 만나보셨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들은 말로는 회장님이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높으시다던데. 기준이요? 집안, 학벌,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 같은 대기업은 보통 그렇잖아요. 나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으로 보이나 보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민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을 향한 시선도 묘해졌고요. 그때 오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 혹시 대출 같은 거 알아보신 적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죠? 대출이요? 민석이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어제 누가 민정 씨가 은행에서 상담받는 걸 봤다던데. 오지우의 말에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됐어요. 그건 민정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혹시 결혼 자금 때문인가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집 마련 때문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민석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신혼집 마련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래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대출을 알아본 건 맞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결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비라니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민석이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해결할 일이니까요. 민정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지우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가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솔직히 부담이 될 텐데 부장님한테. 오지우의 말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집요했어요. 지우야, 그런 말은 하지 마. 민석이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장님. 그런데 민정이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지우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민정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에서 부장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맞는지. 민정의 말에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부장님 가족이 반대하신다면.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저는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이가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석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따위 상관없어. 민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미안. 너무 큰 소리 냈네. 민석이가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일이잖아. 부장님. 민정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오지우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래도 결국 회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회장님이 바로 여기 청소부로 위장해서 서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자야, 이 문서 좀 봐봐. 새벽 2시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나와 청소반장 최말자는 회의실 정리를 위해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이 시간을 일부러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말자가 카펫을 걷어내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기 책상 밑에 뭔가 떨어져 있어. 회의용 긴 테이블 아래쪽에 종이 몇 장이 구겨져서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회의를 정리하다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워서 펼쳐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투자계약서 초안. 그리고 맨 아래 사일란에는 분명히 강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자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투자사와 관련된 계약서인 것 같은데 민정이가 왜 여기에 사인을 한 거지?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 개인이 보증을 서는 내용이었어요. 보통은 회사 대표나 임원이 하는 일인데 왜 계약직 연구원인 민정이가 이런 걸 서명했을까요? 혹시 이게 민정이가 어제 파쇄한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왜 이런 문서를 없애려고 했을까?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이 시간에?
말자와 나는 재빨리 문서를 숨기고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 정말로 그런 거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은 톤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응, 확인했어. 민정이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더라고.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나는 말자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봐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게 맞네. 맞아. 민정이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해서 그런 거야. 개인 보증까지 섰을 정도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대로 하는 거지. 부장님한테 말하면 돼. 내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민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만약 들키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하지만 민정이는 어떻게 될까? 그건 민정이가 선택할 문제지. 처음부터 정직했어야지. 대화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민정을 곤란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였어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곧 이 회의실 앞을 지나갈 것 같았어요. 말자야, 우리 화장실로 피하자. 네, 회장님. 우리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었어요. 오지우와 놀랍게도 회계팀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까지 연루됐다니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지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화장실 안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더 알아봐야겠어.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서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견한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말자야, 이 날짜 좀 봐. 어디요? 계약 날짜가 어제야. 그런데 민정이가 서류를 파쇄한 것도 어제 밤이라고 했잖아. 그럼 계약하고 나서 바로 없애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 뭔가 후회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가 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만 잘 넘기면 정규직은 확실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만 잘 설득하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더 정확히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정말요? 민정 씨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개인 보증금만 부각시켜도 내 손이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정말로 민정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예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민정을 해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럼 언제 실행할 거예요? 내일 모레쯤.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알겠어요.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말자에게 신호를 보내며 화장실 문 뒤로 숨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총무팀 이대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사팀 박 차장이었어요. 회사에서 나름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회장님,
말자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도 봤어.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지우 혼자의 질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결된 조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정이를 타겟으로 하는 걸까요? 말자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민석이와의 관계 때문일 거야. 민석이는 차기 회장 후보잖아. 그 옆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오지우 씨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정이를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퍼즐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글쎄요. 서류를 파쇄한 걸 보면 뭔가 눈치채고 있을 수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한 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걸음걸이가 특별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어요. 누구일까? 말자가 속삭였습니다. 발소리가 우리가 있는 화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쪽으로 향했어요.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누군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민정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민정이가 이 시간에 왜 회의실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 책상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지? 그때 민정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민정이가 찾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발견한 그 계약서일까요? 아, 이런. 민정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정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다른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발걸음이었어요. 누가 또 오네. 말자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는 회의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정이도 소리를 들었는지 움직임을 멈췄어요. 누구시죠?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 네. 강민정입니다.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급하게 찾을 서류가 있어서요.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위험해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가고 나자 민정이 다시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이 갑자기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누구세요? 우리가 들킨 거였어요. 청소하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둠 속에서 민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청소 아주머니들. 민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우리의 정체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하시나요? 네, 낮에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방해가 될까 봐서요. 말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대답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급한 서류가 있어서 잠깐 왔는데. 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뭔가 찾지 못한 듯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청소하다가 봤을 수도.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민정이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민정이 나가고 나자 나는 말자와 눈빛을 나누었어요. 저 아이가 찾던 것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일 거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정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여전히 청소부로 위장해서 건물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 씨, 시간 있으시면 저랑 잠깐 차나 한잔 하실래요? 오지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은 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오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부장님도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시던데 어차피 기다려야 하잖아요. 오지우가 민정의 말을 끊으며 설득했어요. 결국 민정이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나는 급하게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그들을 뒤따랐어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요. 와, 여기 비싸 보이는데. 민정이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사는 거니까. 가끔은 이런 데서 먹어야죠. 오지우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뭔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와인을 권했어요. 와인 한 잔 어때요? 아니에요. 저는 술을. 조금만요. 분위기도 내고. 결국 와인이 나왔고 오지우가 먼저 잔을 들었어요. 민정 씨, 항상 고생 많으시죠? 고생이라니요. 요즘 프로젝트도 바쁘고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고. 오지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요? 아, 아버님 수술 말이에요. 많이 걱정되시죠? 오지우가 동정하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회사가 좁잖아요. 소문은 금방 퍼지죠. 민정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오지우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던데. 괜찮으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문제니까요. 혼자서요? 쉽지 않을 텐데. 와인잔을 돌리며 오지우가 말했어요. 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왜요? 연인 사이잖아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민정의 대답이 솔직했어요. 그런데 오지우의 다음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 혹시 개인 보증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민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요즘 대출이 어려워서 다들 보증을 세운다고 해서요. 오지우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민정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건, 아,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신 거예요? 오지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들어갔어요. 민정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떤 보증이요? 회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개인 보증을 섰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민정이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게 부장님이 아시는 일인가요? 오지우의 질문에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세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저릿했어요. 부장님 어머니요? 네. 아마 제 집안 사정을 아시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지우가 가짜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네. 들은 말로는 회장님이 며느리감에 대한 기준이 높으시다고 해서요. 민정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오지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정 씨,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요? 네.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오지우가 말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가까운 분이 계세요.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그분을 통해서라면 회장님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중간에서 해드릴 수 있어요. 오지우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부장님과의 관계를 잠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직접 며느리를 선택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 사이에 제가 민정 씨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오지우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민정과 민석을 떼어놓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직접 재산을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오지우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어요. 민정의 얼굴에 긴장과 혼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재산을요? 네. 회장님은 아드님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만약 적당한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민정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아버님 수술비도 해결되고 오지우가 계속 유혹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정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부장님이 끝나셨나 봐요. 아, 그러시구나. 오지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는 이만. 민정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민정 씨. 오지우가 민정의 팔을 잡았어요. 제가 한 제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버님 수술이 급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오지우가 마지막 압박을 가했어요. 민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후보가 저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정이 레스토랑을 나간 후 오지우는 혼자 남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민정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지우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저녁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처럼요. 오후 8시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부 윤정순으로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전산실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폭우 때문에 건물 옥상의 배수구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전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일 났네. 경비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전 직원은 전산실 침수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우르르 전산실로 몰려갔어요. 민석이도 있었고 민정도 있었습니다. 오지우도 물론이고요. 전산실 바닥은 이미 발목까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컴퓨터와 서버들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전선부터 정리해야 해.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둠까지 깔리니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조심해. 전기 있어. 누군가 외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요. 건물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비상전원도 안 들어오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핸드폰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민정이 혼자서 물에 잠긴 전선들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민정아. 민석이가 소리쳤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버가 완전히 잠기면 안 돼요. 회사 전체 데이터가 날아가요. 민정이 물속에서 무거운 전선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잠긴 차가운 물속에서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의 안전만 걱정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는데 민정만 혼자서 회사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 혼자 위험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 민정 옆으로 갔어요. 아주머니, 위험해요. 민정이 놀라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도울게. 하지만, 아이야, 너는 충분히 했어.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이야. 내가 민정의 손에서 전선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뭘 알아서 나서는 거예요? 오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위험한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어요. 맞아, 위험해. 청소하시는 분이 전기일까지 하실 필요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전문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진짜 전문가가 누군지 말해볼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지우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자 민석의 어머니다. 순간 전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전으로 인한 적막감과 함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엄마라고? 그래, 민석아. 엄마야. 나는 흠뻑 젖은 청소복을 입은 채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한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특히 오지우의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내가 며느리 후보를 직접 보고 싶어서 청소부로 위장한 거야.
민정은 물에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당황, 놀라움,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한 행동을 봤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안전만 걱정할 때 너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잖아.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게 진짜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오지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현실은 다르잖아요. 뭐? 나는 오지우를 노려봤어요. 민정 씨가 개인 보증을 섰다는 걸 아세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해서요. 오지우가 민정의 약점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말했어요.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포기하겠다고. 그게 사실이야? 민석이가 민정을 바라봤어요. 눈에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부장님, 민정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대답해봐.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이에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개인 보증도 사실이고 포기를 생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순간 전산실 안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럼 나를 속인 거네? 민석이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장님을 걱정해서 그랬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 네. 제 집안 사정 때문에 부장님이 어려워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개인 보증도 그래서 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오지우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결국 돈 없으면 다 무너져요. 사랑도 꿈도. 그 말에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어요. 나는 오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뭘 알아? 회장님? 너는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진짜 사랑을? 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저기 저 아이가 물속에서 회사를 지키려고 할 때 너는 뭘 했어? 오지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뒤에서 비웃고 있었잖아.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나는 민정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정아. 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 연인을 위해 물러서려는 마음. 그게 모두 진짜 사랑이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가족이 되면 함께 짊어지는 거야. 그때 민석이가 다가왔어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부장님. 아니야. 이제부터는 민석이라고 불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박또박한 발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발소리는 내가 며칠 전 화장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전산실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청소반장 최말자였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말자야, 들어와. 전산실 상황이 정리된 후 나는 민정에게 내일 회장실로 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정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민정이 들어섰을 때 나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땅 문서와 계좌 내역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진심을 먼저 듣고 싶다. 민정이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뭐? 조건이 아니라 가족을 원합니다.
돈은 제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구나. 정말 진짜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민정이 와. 민석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췄어요. 이게 뭐야? 테스트였어. 나는 웃으며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마지막 테스트. 그런데 이 아이는 합격이야. 테스트요? 민정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응. 진짜 사랑인지 돈 때문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나는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수술은 내가 책임질게. 가족이니까. 어머님.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정아. 네. 다음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 가족은 함께 고민하는 거야. 민석이가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맞아. 이제부터는 함께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도 그 또박또박한 발자국 소리였어요. 세 사람 모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말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오지우 씨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다른 직원들도 징계 조치했습니다. 고생했어, 말자야. 말자가 나간 후 회장실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았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며칠 동안 청소부로. 응. 너희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나는 민석과 민정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해. 민정이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해.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며느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긴. 어젯밤 물속에서 회사 지키던 며느리가 부족해? 나는 민정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고개 들어. 당당해도 돼. 그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실 거야? 왜? 아니, 너무 놀라서. 걱정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며칠간의 긴장과 오해가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네. 한 가지만 약속해.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먼저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약속할게요. 민정이 활짝 웃었어요. 며칠 동안 짓고 있던 어두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석이 민정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은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오늘도 별별 사연극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